붉은 황제와 무사 시진핑과 장유샤의 40년 연대기와 파멸. 제1부 붉은 혈맹의 탄생.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전 세계의 시선이 베이징 중난하이로 향했습니다. 중국 국방부의 짧은 발표문 하나가 대륙을 뒤흔들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 엄중한 기율 위반으로 입건 조사 중. 한때 시진핑의 오른팔이자 중국 군부의 실권자였던 노 장군의 몰락. 이것은 단순한 부패 숙청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제국의 균열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1940년대 흑백 기록 필름. 거친 전장을 누비는 혁명가들의 모습. 이들의 이야기는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진핑의 부친 시중신과 장유샤의 부친 장종쉬. 두 사람은 마오쩌둥의 신임을 한몸에 받던 혁명 원로이자 서북 야전군에서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습니다. 시중신과 장종신은 단순히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혈맹이었습니다. 산시성이라는 지연과 혁명이라는 혈연으로 묶인 이 관계는 그들의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계승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국을 움직이는 핵심 인맥, 태자당의 뿌리입니다. 어린 시절에 시진핑과 장유샤가 베이징의 고위관료 자제 학교에서 함께 노는 모습. 어린 시진핑은 정치를, 장유샤는 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부친들이 세운 이 붉은 제국을 영원히 지탱하는 것. 2012년 시진핑이 최고 권좌에 올랐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장유샤를 불렀습니다. 칼잡이와 황제. 시진핑의 집권 초기 군부는 부패와 파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장성민 전 주석의 세력이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시진핑에게는 군을 청소할 믿을 만한 칼잡이가 필요했습니다. 그 적임자가 바로 장유샤였습니다. 장유샤는 1979년 중월전쟁에 참전해 전공을 세운 몇 안 되는 실전파 장군이었습니다. 군내 신망이 두터웠던 그는 시진핑의 명을 받들어 군부 내 반대파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쉬차이허우, 구진산, 팡펑후이, 기라성 같은 장성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빈자리는 장유샤가 추천한 시가군 시진핑의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장유샤는 시진핑의 권력을 공고히 아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국방안보 분석가. 역설적이게도 이 지점에서 갈등이 씨앗이 자라납니다. 장유샤가 군부 내 반대파를 모두 제거하자 이제 군부에는 장유샤를 견제할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시진핑의 입장에서 장유샤는 가장 유능한 파트너인 동시에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된 것이죠. 금이간 방패 로켓군의 비극. 2023년 여름 중국판 핵가방을 든 로켓군 지도부가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리상푸 국방부장이 사라졌고 로켓군 사령관들이 숙청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부패였지만 내막은 훨씬 참혹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 로켓군의 미사일 연료가 물로 채워져 있거나 사막의 미사일 경납고 뚜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시진핑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수조 원을 쏟아부은 첨단 무기가 고철덩어리였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주석은 로켓군의 부패가 장유샤의 무기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장유샤는 오랫동안 군 장비 개발을 총괄해온 인물이었으니까요. 40년 우정에 처음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베이징 정가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유샤가 자신과 가까운 산시방산시성 출신 군맥 장성들을 규합해 시진핑의 과도한 군 숙청에 반기를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6년 1월 마지막 결전. 베이징의 차가운 겨울 풍경. 검은색 홍치 승용차들이 줄지어 중난하이로 들어가는 모습. 2026년 1월 20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고위 간부 세미나. 상무위원과 군 수뇌부가 전원 참석한 이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할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유샤 부주석이었습니다. 그리고 4일 뒤인 1월 24일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 참모장이 동시에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 파괴. 이는 곧 시진핑에 대한 반역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장유샤가 중국의 핵심 핵무기 기술 데이터를 미국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 역사상 최대의 간첩 사건이자 권력 투쟁의 극단적 결과물입니다. 전문가 인터뷰 국제정치학 교수 시진핑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문과 80년 연을 맺어온 장유샤마저 쳤다는 것은 중국 정치에서 신뢰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뜻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공포뿐입니다. 내란인가 붕괴인가 제국의 미래. 이제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 권력 투쟁이 중국의 내란이나 분열로 이어질 것인가? 시진핑은 장유샤를 숙청함으로써 군권을 완전히 장악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중앙군사위 위원 7명 중 5명이 사라진 지휘부 공백 상태. 숙련된 실전파 장군들은 감옥으로 갔고 그 자리는 아첨꾼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군부의 기능마비와 오판. 지휘관들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데만 급급해진다면 전시의 정상적인 지휘가 가능할까요? 만약 대만 해협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공포에 질린 장성들이 주석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보고를 조작한다면 그것은 곧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 위기와 지방의 이탈, 부동산 거품 붕괴와 청년 실업률 폭등. 민심은 이미 흉흉합니다. 중앙 권력의 핵심이 흔들릴 때 지방 정부와 지역 군구 사령관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증명하는 군벌 시대의 재림입니다. 디지털 전체주의의 역설. 인공지능과 안면 인식을 동원한 철저한 감시. 시진핑은 이를 통해 반란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강할수록 폭발은 더 처참한 법입니다. 감시망이 일시적으로라도 마비되는 순간 억눌렸던 불만은 내란이라는 이름의 화산으로 분출될 수 있습니다. 홀로 남은 황제. 눈 내리는 자금성. 홀로 서 있는 시진핑 주석의 뒷모습. 장유샤를 베어버린 칼은 날카롭지만 그 칼을 쥔 시진핑의 손은 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복심마저 제거한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 고립된 제왕이 되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마저 멈춰가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장유샤의 전쟁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중국의 운명을 건 더 큰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중국은 다시 하나로 뭉칠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수레바퀴 속으로 흩어질 것인가? 내전 혹은 붕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